자, 일단 이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좀 좋은 소식을 들려드려야 될 텐데 일단 지난 나스닥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급등으로 좀 출발을 했다가 결국 하락으로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하긴 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시 설레발은 필패입니다. 네, 어제 장 초반에 지금 웃을 수가 없는 뭐 이제는 뭐 거의 약간 허탈한 웃음이기도 한데요. 어제 장 초반에 꽤 좀 많이 급등을 했죠. 한 2% 가깝게 급등을 했어서 2%까지는 아니더라도 1% 양봉만 좀 해서 마감해줘라. 제발 좀 그렇게 빌었고 좀 약간 이제 늦게 저도 보다가 저도 이렇게 집에서 이제 보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소파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들어가서 또 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저도 지금 약간 몽롱한 상태이긴 한데요. 일단은 그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죠. 네, 한번 해석해 보죠. 일단 물가 지표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일단 다 나왔고 그리고 간밤에 나왔던 뉴스들은 이제 물가 지표도 가장 최고점 통과하는 게 아니냐 그런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한 거를 좀 보면 일단은 뭐 어제 나왔던 리포트나 뭐 뉴스들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뭐 지금 시장 자체가 리포트대로 움직이지도 않고요. 완전 거의 뭐 모멘텀 트레이딩 거의 뭐 단타 이제 투기 판의 형국이 좀 많이 보여져서 한국 시장이 좀 이렇게 어려운 시장을 되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을 하고 있는데 어제 CPI가 이제 예상치 대체로 이제 부합을 했죠. 작년에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원물가 지수도, 컨센 하에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장 초반에 이제, 그리고 사실 좀, 이 정도 빠졌으면, 나스닥이 벌써 며칠째 하락인가요? 이날 살짝 뭐, 강보합, 종가 기준으로 강보합 잠깐 난 거 있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일 연속 정도의 이제 좀, 급락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기술적인 반등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평선 이탈도 했었지 이탈한 걸로 봐도 여기 좀 약간 이격 조정하는 정도는 분명히 양봉 정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어쨌든 어제도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물가 지표도 일단은 거의 이제 뭐 예상치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시장이 어제 상승만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다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50bp를 2번 연속을 하지 않겠다. 그 정도까지도 사실 장 초반에 이야기들을 하긴 했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0.5%고요. 네. 올 연말까지 지금 예상대로 하면 5월달, 6월달에 50bp 1%. 그럼 6월 말 가면 지금 이제 1.5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반기에 있는 7, 9, 11, 12에 25bp씩 4번 하면 2%.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FOMC에서 한 2% 올리는 거죠. 그럼 연말 되면 2.55 정도 되는 거고,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금리 어느 정도 다 반영되지 않았느냐, 요게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실제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치들을 예상하느냐, 또는 시장에서 보여주는 지표가 더 정확하느냐인데, 지금 사실 2.5보다 높긴 하거든요. 10년 국채금리가. 그러면 조금 더 금리 속도를 더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연준에서 바라고 있는 중립치보다 더 올릴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기저에 계속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잠재돼 있지 않고 이제 좀 해결이 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인상 속도도 과거 인상 사례 3년에 걸쳐서 인상을 지금 1년에 걸쳐서 1년도 아니죠 사실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부담이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반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가 또 계속 나왔었고 이제 협상 중단했다는 이슈도 나왔었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어제 하락 마감을 좀 했고요. 그냥 뭐 요즘에는 시장에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한다. 그 정도로 일단은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어제 워낙에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 나올 때 따라온 뉴스가 뭔가 우리 속 시원한 뉴스가 아니라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슈였고 그렇다 보니까 또 한 2% 정도 오르면 최근에 단기 과대낙폭으로 들어갔던 종목들이 좀 약간 차익시한 단기 물량도 나온 것도 좀 있고요. 지금 사실 미국 주식들을 보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나인 상태거든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도 그 시가총액 큰 주식들도 변동성이 엄청나게 보여주고 사실 지금 상위 뭐 테슬라나 몇 개 종목들이 좀 짱짱하게 그나마 버텨주니까 지금 미국 시장도 그나마
그 지수 변동성이 좀 상대적인 거지. 종목들의 변동성은 지금 한국 시장 못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뭐 예. 장난 아니에요.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이 좀 이제 작년에 좀 이게 한국 주식 시장이라는 게 맞나라고 생각해서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미국 시장은 안전하고 장기 투자로 적합한 주식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주식은 역시나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라던가 이런 이제 대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제가 예전에 신입사원 때 배웠던 건데, 저희 그때 당시 수석 애널리스트 분한테 미국 선진국 시장의 조정은 오를 때는 오랫동안 오르고 천천히 오르고 내릴 때 가파르게 조정이 온다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기간이라고 보고 이제 1분기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 올해 S&P 500하고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한 9% 후반대, 내년에도 9% 후반대. S&P 500은 계속 한 10% 내외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은 이게 좀 심해요. 예, 원자재 변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대외 변수 때문에. 근데 한국 시장은 지금 올해는 사실 크게 성장하지 못할 거다 일단 말씀드렸고, 그리고 상반기는 별로 좋지 않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조금 성장할 걸로 보이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사실 기저효과도 올해가 좀 덜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 실적에 대한 확신이 성장이 생기려면 올해 이제 1분기 지나고 2분기 지나고 3분기 정도 가야, 그러면 내년 실적 추정치에 대한 정확도가 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들을 좀 보고, 2분기, 3분기가 우리 예상대로 이 정도 나왔으니 내년에도 그럼 예상대로 내년에 좀 좋아지겠다. 그리고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이제 또 한 또 1, 2년 또 돈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회수 구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올 연말, 빠르면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정도 돼야 조금 지수나 이제 좀 종목에 좀 대형주 관련 가지신 분들 좀 편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뭐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기대치를 좀 낮추고, 또는 이제 좀 박스권 트레이딩 정도로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왔잖아요, 사실 종목들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옵션 만기일. 네, 이 변동성, 요새는 이제 변동성이 사실 변동성이라는 거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예, 일단 우리는 지금 이제 하도 불안하니까 이제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일 모레 만기인데요. 옵션 만기인데, 뭐 지금 아마 대부분 생각하시는 방향성이 좀 맞습니다. 맞고, 다만 좀 과하게 지금 하루 이틀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잔파동이 좀 남았다고 보고요. 선물도 어제도 사실 월요일 날 샀던 선물 그대로 다시 바로 거의 다 토해냈고요. 계속 기조들을 보면 선물은 매도세가 확실히 좀 강한 모습. 그 다음에 풋옵션도 보면 빨간색이 더 많죠. 딱 봐도. 예, 풋옵션도 계속 매수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강해서 이번 주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뭐 이제 반등이 어렵다. 그 정도 반등이 쉽진 않다. 그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 만약 혹시나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이고 오늘이 이제 전날이잖아요. 뭐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혹시나 시장에 장중에 급락이 한 번 나온다. 어제 사실 장중에 2번 급락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10시 넘어서 한 번, 그 다음에 오후에 1시 넘어서도 한 번. 이게 대표적으로 뭐 CFD라든가 스탁론에 대한 반대 매매들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좀 이렇게 시장의 각도가 갑자기 훅 떨어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유 없이. 어제 그리고 이제 막판에 중국 시장 상승하면서 이제 같이 좀 따라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 일정 부분 조금 물량은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좀 반등의 징조이기는 한데, 이게 빠졌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제 청산하고 나서 다시 주식을 사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가 쉽지 않은 자리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밑에는 이제 조금 단단해 보이긴 하는데, 이제 이게 바로 리바운딩이 되느냐,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지수나 뭐 맞추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이고 외부 변수도 많아져. 근데 녹록치 않은 환경은 계속 될 것 같다. 그렇다 보니까 지수가 어려우니까 투자자들은 굳이 뭘 사서 굳이 나는 주식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가지고 오래 끌고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를 가지고 한번 팔고 그냥 저항대 나오면 그냥 습관적으로 파는 거죠. 끌고 가기보다는.
무조건 장기 투자가 지금 답이 아니고 일단은 그래서 지금 아마 변동성을 이용해서 투자자 이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상황이 좀 나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해서 반등할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는 반등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계속 쉽지 않은 구간. 근데 그 구간이 언제 끝날지는 사실 저도 계속 4월부터는 해볼 만하다. 올해 주식시장 한다면 4월, 5월, 6월 정도가 그나마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4월부터 좀 쉽지 않은 구간 계속 되고 있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만약에 장중에 네. 이제 급락이 좀 네. 나온다. 하면 오늘은 또 한번 사볼 만할 것 사볼 같아요. 만한 자리다? 아래 꼬리를 노리고 사볼 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지표를 발표했고요. 계속 아슬아슬하게 했던 지표도 발표했고 뭐 밤새 나왔던 전망치 자료들이 이제 이 정도면 물가 피크아웃 아니냐. 이 정도면. 그리고 지금 브레너드도 다시 이제 6월부터는 이제 그 대체재배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계속 신호를 보고 예방주사 안 오는 백신 맞는 거라고 봐요. 그때 가서 막상 우리가 테이퍼링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계속 우리 할 거야 하다가 실제로 했을 때 별로 시장에서는 그렇죠. 반응 없었던 거죠. 악재 해소. 네, 악재 해소로 되는 거고 호재도 그렇고 악재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뎌지거든요. 네, 그렇게 연준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제 짧은 생각을 한번 밤새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주제 인정사정 봐주지 않겠다. 이렇게 소제목으로 잡은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사실 브레너드에 대한 코멘트들인데요. 리포트 제목, 소제목 중에 하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냥 뭐 주식시장이 빠지든 말든 우리는 갈 길을 가겠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겠다. 그냥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이 정도 빠졌으면 연준에서 한번 시장 친화적인 멘트 할 수 있다. 그렇지. 그래 너무 올라가면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올라가면 이제 그 딱 적정한 수준에서 너무 과열되지 않게 좀 약간 절제하는 멘트, 매파적인 멘트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요때 반등할 때도 나스닥 반등할 때도 딱 브레너드 이사가 갑자기 매파적인 코멘트를 해가지고 그렇지. 하필 기술적 분석이 뭔가 반등이 완성이 되는 구간에서 해가지고 너무 과열되지 않게 하느냐 또 그래서 그 코멘트들이 나왔는데 어제 나왔던 리포트 소제목의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 얘기했다니까 연준 의원들이 저기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거 차트 보면서 무슨 발표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도 우리가 간혹 하죠. 너무 고점, 너무 이렇게 과열로 가면 한번 꺾어주는 멘트하고 너무 과하게 떨어졌을 때는 또 달래주는 멘트들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기는 하죠. 시장에서 계속 몰아붙이는 개인 투자자들 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그냥 계속 밀어붙이면서 우리는 갈 길 가겠다. 근데 연준한 사정도 있겠죠. 지금 물가가 어떻게 될지 그렇지. 모르고 전쟁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가가 8%대라는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거 8%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돼. 그렇죠. 이건 진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지금 급여도 사실 많이 올랐는데 물가가 더 오르다 보니까 실질 물가 그 급여 인상률이 마이너스가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초과 수요가 없어요. 살 수가 뭔가 급여도 나는 높아졌지만 가격들이 다 높이 올라서 지금 우리나라도만 봐도 당장 자동차 살려면 프리미엄 피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당장 물가가 더 중요한 거고요. 이게 나중에 후행적으로 와서 과연 연준이 지금 한 2022년 4월 달부터 6월 달 행했던 그런 코멘트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대응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고 사실 한국은행은 지금 작년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때는 증권가에서는 그렇죠. 안 좋아했어. 그렇죠.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때가 금리를 어느 올리냐고 네. 시장이 안 좋게. 그런 거 보면 정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일반 투자자들의 수보다 한두 수 분명히 더 위에 있는 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준한테 맞서지 말라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 일단 이번에도 연준이 과거에 실패한 사례도 몇 번 있긴 했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주식시장만 보고 이런 정책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보다 물가를 잡아주는 게
장기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도 그렇고 경제 환경이 좋다라는 것들이 다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중국도 사실 봉쇄돼 어제는 좀 해제한다라는 뉴스들이 나왔고 이제 좀 중국 이제 미국도 좀 이제 물가 정점이라고 보면 조금은 이제 슬슬 좋아지지 않을까 봅니다. 이게 어제 중국 시장이 조금 이제 그 방역이 좀 봉쇄가 좀 풀린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반등을 좀 하긴 했거든요. 어제 오후에 반등했지만 근데 우리나라 2018년도에 중국이랑 미국이랑 엄청 으르렁대면 싸웠을 때 그때 중국 시장 빠지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강치 좀 되게 재미없었는데 저는 이것도 사실 조금 어제 중국 반등하고 우리나라 반등하는 거 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좀 약간 미국보다는 중국 쪽 영향 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침 오늘 9시에서 10시 반까지는 좀 미국 시장 영향 때문에 좀 이렇게 변동성이 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오늘 실질적인 지수 방향성은 10시 반에 개장되는 중국 방향성이랑 거의 비슷하게 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9시도 9시지만 10시 반부터의 그 중국 상황 개장 오프닝을 좀 잘 지켜봐야 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안 좋은 것만 미국 영향받고 그렇죠. 중국 영향받고 좋은 거는 좀 별로 없는 것 같아. 네. 하여튼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그래도 그 섣부르게 사서는 안 되는 자리인 것 네.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장중에 혹시 급락이라든가 네.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내일 변동성을 감안한 네. 플레이를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 그런 가운데서 일단 개별주 플레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뭐 때 말씀드린 거냐면 한번 단순 사례로 이월드 같은 걸 한번 봐볼게요. 요즘 플레이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네. 분들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 요게 이제 주황색이 장기 평선이고요. 어제는 그 이월드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뭐 이제 이랜드월드입니다. 이제 대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슈는 토스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토스 지분을 7.5%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상장하려고 하잖아요. 토스 상장. 네. 근데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랜드가 지금 시가총액 3,500억인데 이거 더 큰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근데 이 이야기는 옛날부터 다 알려져 있었어요. 다 알려져 있었는데 어제 오후에 이게 어제 보면 윗꼬리를 되게 세게 달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어제 오후에 관련 기사가 좀 났어요. 여기 보시면 어제 1시 반 정도 토스 몸값 최대 15조 전망이죠. 그러면 10%가 1.5조고 7%만 해도 한 7, 8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3,500억 2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장 지분 가치만 해도 당연히 뭐 거의 한 얘네 본사업 가치도 있으니까 지금보다 2배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자리잖아요. 이월드 같은 경우 그냥 숫자만 보면. 근데 그 이야기는 이미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주가는 전혀 반영하지 않다가 어제 기사 나오고 나서 빵 뜨고 그리고 나서 정고점 가니까 또 다시 쭉 밀리고 이런 플레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뉴스에 네. 호재가 됐든 악재가 됐든. 그리고 제가 쌍용차 관련 주식들을 보면 이제는 이제 뭔가 쌍차 이슈에서 쌍용 이제 KG 케미컬로 좀 넘어간 분위기죠. 쌍방울은 이제 좀 네. 시장에서도 별로 안 믿는 그렇죠. 눈치고. 오히려 KG 케미칼이 합세를 하니까 쌍방울 관련 뭐 강림이든 쌍방울에 다 이제 급락을 했었고요. KG 케미칼이 어제도 이제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거 말고 좀 이게 그럼 당연히 지금 쌍방울은 저는 좀 약간 희한한 게 쌍용차가 에다 돈을 쓰는 거잖아요. 돈을 쓰는 건데도 지금 시장에서는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호재거리를 인식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거 악재로 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별로 좋지 않다고 봤는데 이게 돈을 쓰더라도 이게 어떻게 될 줄 알고 그죠? 쌍초를 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뭐 이면에는 쌍용차 부지가 너무 좋은 데 있어서 그렇지 뭐 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뭐 사실 그죠? 현실 가능한 현재로서는 그거는 현재로서는 뭐 그냥 어느 가능성이지 그냥 뭐 하나의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부동산 부지가 너무 좋아서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뭐 스토리는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그 자체를 지금 좋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제 또 리드코프라는 종목이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저는 이거 사실 금리 상승기에다가 고배당 8% 정도의 고배당을 주는 주식이라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도 똑같이 지금 KG케미칼 그룹이랑 연동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리드코프가 지금 사모펀드를 가지고 있는 데가 캡터스 P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특징적으로 상한가를 간 게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라서 아마 잘 못 보셨을 건데 메이슨 캐피탈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얘도 이제 사모펀드의 약간 개념인데 메디슨 캐피탈이 이제 소비자 금융하는 회사고 여기 보시면 대주주가 캡터스 바이아웃 제6호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실질적인 대주주가 리드코프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연동해서 같이 움직였죠 어제. 네, 리드코프 이렇게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뉴스거리를 가지고 있냐, 네. 혹은 나올 게 맞습니다. 있냐, 네.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게 확 달라진다.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약간 좀 모멘텀 거리, 소위 말하는 그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명분을 하다 못해서 작은 뉴스를 찾아서 그거 명분 살리면 투자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올라갔다가 저항 맞으면 다 우르르 근데 빠지고. 그게 이제 저 파이어볼 지르죠. 이분 말씀처럼 리드코프 작전주. 그러니까 이게 옛날 작전주였죠. 예전에 그런 이미지가 있어. 네, 옛날 그래서 끼도 있죠. 옛날 제가 그러니까 학생 때. 결국 큰 손들이 네. 작업하기가 딱 작업하는 그 논리가 그런 네. 거라. 사람들의 맞습니다. 관심을 끌만한 뉴스가 있냐 없냐. 거기에 이제 확 지금 사실 가장 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퀄리티 주식들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네. 참 어려운 장이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펀더멘털에 집중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네. 너무 재미없는 장이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자꾸 곁눈질을 하는 게 이런 쪽에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일동제약 지금 네. 세무조사 착수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네. 그 어떤 얘기입니까? 요런 것도 요즘에 주식시장의 가장 큰, 참, 어제 시간에 하한가를 갔습니다. 일동제. 일단은 이거를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동제약을 보시면 어제 세무조 착수하면서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사실. 흐름이 좋았는데 요게 사실 다른 제약바이오들은 별로 정말 좋지 않은 흐름이 얘 혼자서 지금 뭐 코로나 치료제 이슈 붙여가지고 계속 주가들이 올라갔죠. 근데 이거 혹시 뉴스를 보시는 분들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게요 최근에 공시 중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공시들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환사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2021년 작년 1월 18일이죠. 이때 전환사채를 1,000억 원 규모를 발행을 했습니다. 약 대략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규모가 500만 주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전환사채는 1년 뒤에 이제 다시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1월 18일이 지나고 나서 주가는 올해 작년 말부터 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전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나오면 추가 상장이라는 걸로 이제 공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이제 1월 딱 지나니까 이제 이제 가는 기간이 뜨거든요. 올해 1월부터 전환을 하죠. 근데 평당가가 얼마냐면 2만 원입니다. 2만 원. 그러니까 1월 달이면 2만 원이면 이미 거의 더블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2만 원죠. 요때잖아요. 4만 원. 근데 전환을 하려면 주식수를 500만 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500만 주 중에서 100만 주 먼저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직 400만 주가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전환해서 주식으로 팔려면 주가가 여기서 다 전환해서 주가 폭락해버리면 나머지 400만 주를 주식 전환도 못하고 그렇지. 그럽니다. 물론 만기는 더 많이 남았지만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그리고 심지어 적자 전환했음에도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땅땅땅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작전주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결론적으로 됐죠. 그렇지. 그리고 3월 초에 또 100만 주 전환을 했고 또 4월 7일 날 100만 주 또 전환했습니다. 아직 200만 주를 못 팔아서 이제 오늘은 아마 주가가 좀 급락이 나올 건데 나머지 200만 주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3배 넘게 났잖아요. 2만 원 대비해서 이제 어제 전환하고 어제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코스피 200 종목도 아니라서 아직 공매도도 할 수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이런 전환사채 가지고 매매할 때 보면 주식으로 쫙 이렇게 사서 올려놓은 다음에 전환 직전에 공매도 때려놓고 위에서부터 또 팔면 주식은 또 주식대 전환한 주식은 주식대로 팔아서 이익이고 팔면서 내 주가 내려가면 공매도로 또 이익이고 그렇게 하는 게 전환사채의 매매법이라고 제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매매 들어가는 것도 되게 위험한 방법일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변수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후행적으로밖에 말씀 못 드린다는 점.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이건 정말 선수들의 영역이고 정말 눈치 빼고 눈치채고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빠르게 할 수 있는 분들 외에는 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조심하려고 네, 하지 그렇습니다. 말고 네. 불장난을 안 하면 돼. 네. 그렇죠.
불조심, 네, 그거는 불장난하면서 맞죠. 불조심하자, 네, 그거는 불조심하자 맞는데 이러면 안 되고. 근데 대부분 이런 거 보면 단기간에 2배, 3배 이런 주식 오늘 이번 최근 같은 주식시장에서 이런 종목을 사실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그렇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다만 제가 이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보면 이게 수량이 워낙에 많아서 500만 주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물량이 이제 좀 나눠서 올렸지만 코스닥에 있는 이제 좀 작은 중소 초스닥 종목들은 이제 한 번에 전환 케이스들이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을 한다라고 보면 그리고 공시해 봤는데 국내 추가 상장, 국내 12전환 이런 공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 그리고 이거 전환 공시를 전에 이미 주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주가가 약간 좀 그것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닌가라고 역으로 의심해볼 의심해보자. 사례들이 이미 과거 2, 3년 내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